추석을 앞두고도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포구 이재민들에게 머물 곳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임시주택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댐 주변 마을 주민이 수상한 보조금 집행 실태를 파헤쳐달라고 경찰에 갔다가 오히려 면박만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공권력 보호라는 미명 아래 벌어지는 억울한 공무집행 방해 사건의 실태와 구조적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장에 오릅니다. 충북 혁신도시에 들어서는 국립소방병원 설계와 인력 지원에 서울대병원이 적극 참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댐 주변 마을 보조금이 이장 등 일부 주민들의 쌈짓돈이 된 동네가 있다는 사실 지난주에 보도해드렸죠. 주민들의 진정을 받은 국민권익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알고 보니 이 경찰서는 이런 사실을 이미 알고도 묵살했던 곳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금강유역 환경청 등에서 해마다 1,400만 원 넘는 보조금을 받고 있는 대청댐 주변의 한 마을. 하지만 이 보조금을 이장과 마을에서 오래 산 일부 주민들만 독식해왔다는 사실이 지난주 MBC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보니까 딴 동네는 마을 공동 농기계가 있고 그런데 저희 마을에는 없어가지고 딴 동네 이장 한테 물어보니까 사업비가 나온다고.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와 청와대 민원실에 진정을 냈고 관할서인 충북보훈경찰서로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주민들은 수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이유는 뭘까? 이미 한 달 전 한 동네 주민이 보조금 관련 서류들을 챙겨 똑같은 보훈경찰서를 찾아갔었는데 당시 면담을 했던 수사과장은 알아보겠다는 말 대신 어찌된 일인지 역정을 냈다고 합니다. 대뜸 한다는 소리가 그냥 수사를 해달라는 얘기를 하면서 큰 소리로 그러더라고요. 꼬리를 물고 또 틈 잡고 또 흠을 잡고 그러다 보면 끝이 없다고. 저 그냥 좋게 그냥 넘어가지.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때문에 경찰 수사는 포기하고 국민권익위 등에 호소했던 건데 결국 보훈경찰서로 사건이 되돌아와 오히려 걱정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지역사회라 공정하게 수사가 안 될 것 같아요. 경찰관들을 하는 저기도 보면 그래요. 그거를 바꿀 수가 있는 거면 딴 데서 바꾸시죠. 이에 대해 해당 수사과장은 역정을 낸 기억이 없고 오히려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눴다며 보조금 집행에 있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공권력 보호라는 미명 아래 벌어지는 억울한 공무집행 방해 사건의 실태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허점 저희가 추적 보도해드렸었죠. 이 문제가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에서 다뤄집니다. 경찰 출신인 이모선 의원이 바로잡겠다고 나섰고 변호사 단체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순사라는 모욕에 항의하다 공무집행 방해 피해자가 된 퇴직 경찰관. 음주 단속 방식을 문제 삼다 졸지에 경찰관 팔을 꺾었다는 누명으로 10년 동안 법정에 서야 했던 귀농 부부. 무죄가 확정된 이들은 모두 평범한 일상을 살던 시민이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결백이 밝혀졌지만 그때뿐 누구도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과 한마디 한 적 없습니다. 그런 지경에 몰아 넣었던 사람들이 법에 응당한 처벌을 받을 때만이 상처의 반, 마음의 병이 반은 가라앉지 않을까. 제 고통은 현재 진행형인 거죠. 경찰청 차장을 지낸 임호선 국회의원이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행정안전위 소속인 임 의원은 문제가 심각하다며 다음 달 예정된 경찰청 국정감사를 통해 전면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집행 방해 사건 전반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거 위주로 편향된 현행 통계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특히 무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선 처음부터 전 과정을 돌아보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맞는 공권력이라고 해서 법 집행에 항거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 무죄 판결이 나는 경우에는 제대로 된 법 집행이었는가 하는 부분도 저희가 유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 겁니다. 또 경찰관 합의 유도 금지와 빈도가 높을 경우 점검하라는 경찰청의 지시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도 따져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공무집행 방해죄의 보호 대상은 국가의 기능인데도 기본권 침해라는 판결을 이유로 경찰관 개인 합의를 허용한 부분도 되짚어볼 계획입니다. 국가적 법익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합의가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이 과연 올바른 판단인 건지 하는 부분도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지침이 과연 얼마나 공유되고 있고 또 현장에서 지켜지고 있는지 하는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변호사 1000명이 활동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 개정이 재추진되도록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검경이 불기소한 사건의 수사가 부실할 경우 법원이 재정 변호사에게 보완 수사를 명령하고 공소유지까지 맡길 수 있도록 바꾸는 겁니다. 재정 신청 제도의 효율성, 그러니까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재정 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보완 수사 명령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검찰개혁 과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법이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퇴직 경찰관 노승일 씨의 누명 사건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누명을 쓰고 고통받은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달랠 발판이 마련될지 공은 다시 경찰과 검찰, 법원으로 넘겨졌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충청북도 출연기관 간부가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로 차량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충청북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해당 기관과 당사자에게 관련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청북도는 감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진술 진위 여부를 따지고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지난 2016년 해직됐던 전교조 교사 2명을 내일자로 복직 임용합니다. 도교육청은 2명의 교사를 면직 처분 이전 소속 학교로 임용 발령하고 해직 기간 임금 지급과 경력도 인정합니다. 이번 임용은 이달 초 대법원 결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통보를 취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떠돌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폭우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인데요. 50일 가까이 편히 쉴 수도 잘 수도 없던 이들을 위한 임시 거주용 주택이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폭우에 산사태가 덮친 한 주택. 6m 높이 석축이 속절없이 무너졌고 집도 기울어졌습니다. 위험한 상태에 집을 떠나 산 지 어느새 한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밤에는 마을회관이나 다른 곳으로 피신을 하고 이제 비가 안 오거나 낮에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안전한 안방 그쪽에서 생활을 했죠. 살던 곳이 잠기거나 무너져 오갈 데 없는 가구는 충북에서 37곳. 새로 집을 구하거나 지을 때까지 떠돌 수는 없다 보니 임시 거주 공간 지원이 절실했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원을 결정하고 공사에 들어간 지 한 달. 첫 주택이 완성돼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이 조립식 주택은 방과 주방, 화장실로 나뉘어 있고 수도와 냉난방 시설도 모두 갖췄습니다. 바닥에 콘크리트를 깔아 고정하고 철골로 사각형 구조를 만든 뒤 외벽을 덮어 안전성도 확보했습니다. 살기에 따뜻하도록 튼튼하게 지었습니다. 4군데 앙카 고정을 하고 무게가 한 8톤이 나가니까 이재민은 최대 2년까지 임대료 없이 무료로 쓸 수 있고 전기와 수도비 또한 일시적으로 지원됩니다. 한전에서는 3개월간 유예를 하거나 또 면제를 하거나 이런 대책이 있고 저희들도 수도 요금을 거기에 맞춰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충주와 제천, 단양, 음성 등 4곳은 추석 전까지 이재민 임시주택 공급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편히 쉴 공간을 시작으로 이재민들이 희망을 되찾길 바라고 있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기가할 수 있는 주택이 주어지고 해도 너무 감사하고 좀 힘이 나지요.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충북 혁신도시에 들어서는 국립소방병원 설계와 인력 지원에 서울대병원이 적극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시종 도지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서울대병원이 국립소방병원을 직접 운영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1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충북 혁신도시 유치에 성공한 국립소방병원. 총 사업비 1,400억 원에 달하는 국책사업으로 본격적인 밑그림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국립소방병원이 들어설 부지입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4년에 문을 열게 됩니다. 그동안 뚜렷한 병원 운영 경험이 없는 소방청은 서울대병원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병원 건립과 관련해 설계부터 전문 기술, 인력 재정 지원까지 포괄적인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국립소방병원은 지상 5층, 지하 2층 규모로 21개 진료 과목에 300병상을 갖춘 종합병원급 시설입니다. 또 국내 최고의 종합병원인 서울대학교 병원이 함께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시종 도지사는 국립소방병원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소방관 전문 치료뿐 아니라 주민 진료 등 공공의료 기능도 맡아 중부 4군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며 서울대병원의 직접 운영을 언급했습니다. 비수도권에 처음으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이름은 소방병원이지만 내용은 서울대병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울대병원은 적극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소방관들의 화상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질환에 대한 치료뿐 아니라 연구까지 병행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하지만 소방병원 직접 운영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가 필요합니다. 좀 더 좋은 서비스를 보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고 그건 아마 좀 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 병원 주변에는 치유 힐링 센터와 재활 치료를 위한 수영장 등 시설들도 들어설 예정이라 혁신도시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코호트 격리된 진천의 한 노인 요양원에서 확진자 2명이 추가되는 등 도내 확진자가 모두 154명으로 늘었습니다. 노인 요양원에서 격리 중인 직원과 입소자 등 29명을 전수 검사한 결과 80대 입소자와 60대 요양보호사 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앞서 증평에서도 충남 천안의 한 방문 판매 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50대가 확진됐습니다. 진천군 문백면 충북체고부지에 추진 중인 충북체육중학교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최근 체육계열 특성화 중학교인 충북체육중학교 설립 계획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체 투자 심사와 도의회 승인을 받는 대로 오는 2024년 개교 준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도교육청은 사업비가 과다하다는 지난해 교육부의 재검토 결정 뒤 학년단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이고 운동 종목을 9개로 축소해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신임 사장으로 임혜종 전 민주당 충북 중부 3군 위원장이 취임했습니다. 임혜종 사장은 오늘 한국가스안전공사 집무실에서 온라인으로 취임식을 열고 가스 안전 관리에 집중하고 수소경제사회 조기 정착을 위해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사장의 임기는 오는 2023년까지 3년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청주 지역 아파트 거래가 3개월 새 급락했습니다. 청주시가 집계한 8월 아파트 거래는 1,059건으로 방사광 가속기 유치 호재 등으로 시장 분위기가 과열됐던 5월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지난달 외지인 거래 비율은 28.9%로 석 달 만에 35.4%포인트가 내려앉았습니다. 거래가 줄면서 매매 가격 상승률도 급격히 둔화해 한국감정원의 6월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전달보다 3.78% 상승했지만 7월에는 0.95%, 8월은 0.14% 떨어졌습니다. 청주시는 시장 분위기를 조금 더 지켜본 뒤 조정 대상 지역의 해제 건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술에 취해 운전을 한 현직 경찰관이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어젯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서원구 현도면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A 경위를 붙잡았습니다. A 경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충북 지역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